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싱크탱크 케빈 오이얼이 바이낸스가 규제 당국이 몰려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고 했고, 10,000개 정도의 토큰이 제로가 될 것이다, 빵원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도 제가 여러 번 피력을 했죠. 여러분들께 무턱대고 사라지게 한다와 그리고 이제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고 규제를 한다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덤비면 답이 없죠. 모를 때는 모든 게 싫었지만 이제 속내를 알아버리면,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해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칼바람이 불 수 있다. 갈럼만 간다. 끝판왕들만 간다. 살아남을 수 있는 놈들만 살아남는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규제의 명확성이 없고, 어떤 놈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열풍, 비트코인의 열망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을 한다는 건 결국 암호화폐는 인류와 공존한다는 얘기겠죠.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은 그 누구도 생성하려 하지 않는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노동은 노동이 아니다. 그냥 레저일 뿐이다.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가장 크게 금융과 유통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 세 가지 컨텐츠로 나뉘어서 이제 곧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매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바뀔 세상, 사회, 경제에 대해서 어마무지한 미래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놈이 살아남을 건지, 누가 블록체인 왕자를 차지할 건지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지만, 저야 뭐 자꾸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놈이 모든 걸 변화시키고 블록체인 왕자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의 제왕, 코인의 황제, 코인의 끝판왕, 어떤 코인인지 잘 아시죠? 결국 사람들은 맹목적인 가치보다 실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실용적인 코인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떤 코인이라는 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코인이 필요하지 않겠죠. 디지털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쇼핑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10개를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길 원하는 게 어쨌든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하죠. 따로따로 노는 걸 싫어합니다. 뭐든지 올인원을 원하죠. 어쨌든 샤크탱크 스타 케빈 오이얼이도 이제 정부의 규제가 들어오면 바이낸스 또한 엄청난 시총을 공중분해해야 될 거다. 사람들의 지식이 그리고 정부의 규제는 결국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의 시총을 제로화 시킬 것이다. 빵원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렸지만 코인을 굉장히 잘 선택해서 타고 있어야 된다. 모든 코인이 상승하기란 어렵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더라도 내가 코인을 잘못 탔다면 그 코인들은 그냥 모두 다 사라질 수 있다.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래소 그리고 코인 회사 개발자, 코인 회사 대표들은 조그만 바람에도, 조그만 역풍에도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던지고 이 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다. 벌만큼 벌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속지 않는구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이얼이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업계가 여전히 많은 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과 프로젝트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 그런 코인들은 미래가 없다. 거래소들은 약간의 돈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코인들을 상장을 시키지만 결국 소비자들 그리고 정부 규제 기관들은 그 코인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선별하는 작업들을 할 것이다. 제 생각에는 거의 98%, 99%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여 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코인들이 사라지겠죠. 결국 빵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약간의 등락을 원해서 좀 펌핑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무분별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건강한 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인스턴트적인 영상에 노출되지 마시고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건강한 코인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여 개가 넘는 토큰 대부분은 가치가 없다. 변동성과 볼륨 부족으로 거래량의 부족으로 결국 빵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마크 필립스의 논문, 그리고 그의 논문에 언급된 미국의 부채,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한도에 거의 도달을 했죠. 얼마 전 자넷 앨런은 미국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고 띵깡을 부렸고, 하지만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 자넷 앨런의 하소연에 귀 기울이진 않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XRP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BOA의 CEO 브라이언은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어째 조금 끌적지근하죠. 마크 필립스,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부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쩌면 점점 지금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시나리오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시장의 뉴스들은 대중의 생각을 읽으려는 인플루언서들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고,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미 재무부 장관 자넷 앨런은 모든 책임 있는 의회 의원은 부채 한도 인상에 동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번 프린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곧 그 이야기는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와 거의 똑같죠. 얼마 전 베이비 스텝을 걸었던 미국의 금리 정책, 그들이 한 번 더 돈을 프린팅한다면 결국 그 돈을 쓰고 다시 또 전세기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그 돈들을 또 순삭시키겠죠. 그리고 전세계 국가들은 이게 웬 떡이냐, 에어드랍을 받겠지만 결국 에어드랍으로 받았던 달러들은 결국 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행했던 통화 정책들이 대부분 이랬죠.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국을 까고는 있지만 저만 까겠습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미국의 경제를 깠어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브로드캐스팅이 되지 않은 이유는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의식이 있는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쓰고 있는 통화 정책들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 지금 시대는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대중들이 미국의 횡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대중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결국 그 노출됐던 모든 정보들은 시민 의식을 일깨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미국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고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어떻게 그들의 부채를 해결을 할 건지,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마크 필립스의 말대로 XRP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한 번 더 미국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할 건지, 어쨌든 독이 되든 돈이 되든 그 시기가 점점 임박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제 제가 장난처럼 올렸던 영상 하나의 XRP 가치가 $10,000, $100만, $10만, 그 일이 어쩌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냥 저만 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XRP를 홀더하는 홀더 분들이지만 거의 2년 동안 시장에 쏟아지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호재가 많은 놈, 호재가 큰 놈, 가장 떡상할 수 있는 놈은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 있죠. 100배, 1000배의 수익을 원한다면 마이너스 90%도 감내해라, 감수해라. 호재가 많고 투자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역설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가지 않는다면 결국 투더운이 아니라 개떡락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또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이유가 1도 없고요. 여러분들을 굳이 이해시킬 필요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약간의 해맑은 얕은 지식을 여러분들께 제공할 뿐입니다. 저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독이 될지 돈이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죠. 어쨌든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면 한 번쯤은 승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매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이 되든 똥이 되든 돈이 되든 어디든
갈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미국의 채무 불이행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달러 경제로 시작된 전 세계 경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원화를 대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은 결코 원화가 아니라 가장 크게 봤을 때는 달러겠죠. 전 세계 피와 같은 기축통화 달러 경제는 그만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엄청난 파급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 모든 경제가 어쩌면 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미국이 그걸 계속 보고만 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통화정책 전쟁을 통해서 한 번 더 전 세계 사람들을 농락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사건을 벌이게 될 겁니다. 전혀 티가 나지 않게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게 어쨌든 저는 리플은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또 다른 아주 은밀한 음모론이겠죠. 자, 그리고 BOA CEO는 어쨌든 전 세계가 대비해야 된다.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희망은 결코 전략이 될 수 없다. 참, 이분 아주 현실적이면서 팩폭을 날립니다. 뒤로 빼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생각에는 자꾸 이런 뉴스들이 미국의 전략을 노출시키는 대중의 생각을 읽으려는 그들의 힌트로 들릴까요? 저만 그런가요? 참, 어쨌든 시장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자넷 앨런은 미국의 부채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이다. 그리고 한도를 인상시켜달라. 연금이 지급이 안 된다. 공무원 봉급 줄 돈이 없다. 미국 정부가 한도를 인상시켜주지 않으면 전 세계 모든 경제 및 금융 제한에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즉각 돈 좀 더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넷 앨런은 대외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일자리는 점점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대외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속내는 누구도 모르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믿지 않는 데이터가 하나 있죠. 각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더 이상 대중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인류에게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지 조금은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